안녕하세요. 건강플러스 최영욱입니다. 추운 날씨에 더 심해지는 허리 통증. 근육이 긴장하고 척추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허리가 약한 경우라면 겨울은 더욱 조심스러운 계절입니다. 누구나 흔히 겪는 허리 통증이려니 하고 방심하다간 저림 증상이 심해지는 건 물론 보행장애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 허리 통증의 다양한 원인과 치료법, 그리고 건강한 허리 만들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주 세우리병원 통증의학과 전문의 임용석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변에도 허리 아픈 분들이 꽤 많으시고요. 성인 남녀의 70% 이상이 이 요통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병원을 찾는 분들도 꽤 많으시겠죠? 네, 일반적으로 허리 통증의 발생률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허리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 나이는 허리 움직임이 많은 35세에 55세 사이라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남성은 40대, 여성은 50, 60대에 허리 통증이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더라도 젊은 나이에는 남성, 중년기 이후 여성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이후에 골다공증을 포함한 퇴행성 변화에 더 취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 층에서 허리 통증 앓는 환자 중에서 남성분들이 더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이유가 뭘까요? 주로 이제 허리 움직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젊은 남성들이 과격한 운동이나 또 허리에 무리 가는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골다공증이나 퇴행성 변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좀 더 남성보다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그냥 아유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방치하고 놔두는 분도 아픈 분들만큼이나 많으시거든요.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특별한 치료 없이도 약 2, 3주 내에 호전되는 급성 요통과는 달리 약 3개월 이상 요통이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 요통이라고 합니다. 만성 요통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치료에도 잘 반응하지 않고 재발도 작기 때문에 환자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에 통증이 생기면 만성 통증이 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통증 치료 및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수술적, 비수술적 치료와 함께 재활치료, 약물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 행동요법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허리가 아픈 이유 가운데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이 생활 습관, 자세가 참 중요하다 얘기를 요즘에 많이들 하는데요. 정말 이 허리 통증의 원인으로 자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가요? 흡연이나 좌식 생활, 그 다음에 오래 쪼그려 앉아서 일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거나 삐딱한 자세로 오래 서 있는 것 등 디스크에 노화를 일으키는 생활 습관이 허리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잘못된 자세나 잘못된 수면 습관, 또 운동이 부족하다거나 혹은 무리한 운동이 원인이 되어 허리와 목, 어깨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기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세 불량과 운동량 감소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늘어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노화와 척추 질환의 관련성이라 그럴까요? 얼만큼 있나요? 예, 나이가 들수록 척추뼈가 약해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척추뼈 주위에 있는 근육 양도 적어지게 되고 척추 주변의 인대들도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척추와 척추뼈 사이에 있는 완충 작용을 하는 디스크도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면 수분 성분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척추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허리 통증의 빈도는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도 문제가 되고 노화도 관련성이 있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는 살이 찌면서 유독 없었던 허리 통증이 생겼다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혹시 비만과 뱃살 그리고 허리 통증도 관련이 있을까요? 네, 관련이 있습니다. 배가 나오면 허리를 지탱하고 자세를 바로잡는 데 중요한 복부의 근력이 저하되어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비만과 허리 통증은 아주 끈끈한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 디스크와 척추 관절이 그 무게에 눌려 무리가 가게 되고 또 인대 및 근육이 약해져서 제 역할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척추가 과다한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면서 무너지고 곧 허리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비만이 허리 통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또 살을 빼기 위해서 식사량을 극도로 줄인다거나 갑작스럽게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허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로로 염증 물질이 더 활성화되고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당하게 식사를 하면서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고 체중 감량을 위해 운동할 때에도 급하지 않게 신중하게 몸 상태를 체크해 가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급격하게 살이 쪘다거나 혹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혹은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그 밖에도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이 허리 통증이 생길까요? 예, 허리 통증은 척추와 그 주변 구조의 이상에 의한 허리 통증이 가장 흔합니다. 그 이외에도 스트레스, 혈관 이상, 또 다른 질병이나 중추신경 이상에 의해서도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요. 허리 통증의 원인은 방금 말씀드린 척추와 그 부속 구조물 이상에 의한 요추염자,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골다공증과 골절 등의 척추성 통증이 가장 흔하고 이 외에도 정신적 불안감이나 노이로제 등의 시민성 통증, 그리고 복강내 장기 이상이나 종양 등에 의한 뇌장기성 통증, 또 대동맥류, 말초혈관 이상에 의한 혈관성 통증, 중추신경이나 신경근의 이상에 의한 신경성 통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 요통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치료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운동도 참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허리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운동 가운데 윗몸 일으키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요통 환자가 과연 윗몸 일으키기를 해도 괜찮은가 하는 의문점이 좀 들어요. 어떤가요? 윗몸 일으키기는 복근을 강화시키는 좋은 운동법입니다. 하지만 디스크 질환의 경우에는 좋지 않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일단 하고 있던 운동을 며칠 쉬어줘야 하고요. 통증이 많이 호전된 상태에서 서서히 스트레칭과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으로 걷기를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올바른 복장과 자세를 갖추고 올바른 호흡을 하면서 하루에 1시간 이내로 걸어준다면 약화되고 긴장된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통증 감소에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상태가 좋아지고 걷기가 지겨워진다면 계단 오르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척추 기립근과 대요근의 긴장을 풀어주고 활성화시키는 데 좋은 운동법입니다. 척추관 협착증 환자 중에서 이 척추관 협착증이 만성화되거나 혹은 방치될 경우에 하반신 마비가 오는 게 아닐까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드문 경우지만 올 수도 있습니다. 먼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척추관 협착증이란 주로 퇴행성으로 인대, 뼈, 관절 등이 두꺼워지거나 자려나와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진 질환입니다. 허리 통증보다는 눌린 신경이 지배하는 엉덩이 이하의 다리 쪽으로 통증이나 저림으로 인해 걷기가 힘들다고 환자분들은 호소하고요.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걸음을 멈추고 쉬면 사라졌다가 다시 걸으면 통증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증상을 보입니다. 저희가 보존적 치료로 안정, 약물치료, 보조기, 운동치료, 신경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보존적 치료에 호전이 없거나 보행장애가 심하거나 근력저하, 그다음에 척수 손상, 대소변 장애가 생긴다면 신경강압술 등의 수술적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허리 근육을 쫙 펴주고 이 긴장을 좀 완화시켜주면은 허리 통증이 나아진다. 그래서 일명 거꾸리 운동이라고 하죠. 물구나무 서기라거나 혹은 운동기구를 이용해서 거꾸로 하는 자세를 할 경우에 이게 요통에 좀 효과가 있는지요? 네, 우선 거꾸리를 서서히 올린다면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고혈압이나 녹내장, 안구 미세 출혈 등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목적의 거꾸리 운동은 권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고령 환자에서는 부작용이 얻는 득보다 더 많을 수 있겠습니다.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단순한 요통 그리고 병적인 요통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되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전체 인구의 80%가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요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30%가 입원 치료를 받고요. 하지만 수술까지 하는 환자는 15% 정도에 불과합니다. 요통 환자의 85%는 대부분 저절로 좋아집니다. 이렇게 병원을 찾지 않고도 별다른 치료 없이 2, 3주 내에 좋아지는 대다수의 환자의 증상을 단순 요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육에 염증이 생긴 경우가 대부분으로 허리에 국한된 통증을 호소하고 뼈나 디스크에는 이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통 환자가 약 15%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병적인 요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과 함께 엉치, 다리 쪽으로도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원인으로는 척추 디스크 이상이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허리 통증이 오래 지속되거나 허리 통증과 함께 엉치, 다리 쪽으로 증상이 있는 경우엔 병적인 요통을 의심하고 진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허리 근육을 좀 더 튼튼하게 하면 이 허리 통증이 사라진다는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진짜로 이 허리 주변 근육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으면 요통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네,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 복부, 허리는 물론 골반 주변과 엉덩이 깊숙이 있는 근육들을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데요. 코어 근육등이 튼튼할수록 척추를 똑바로 세울 수 있어서 척추신경이 압박받지 않게 하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생길 위험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코어 근육 강화 운동으로는 플랭크, 브릿지, 슈퍼맨 자세, 사이드 플랭크 등이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코어 근육 강화 습관으로는 가슴과 어깨를 펴고 배에 힘을 주어 배를 등 쪽으로 당기면서 복식호흡을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수술적 치료보다는 비수술적 치료로도 허리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비수술적인 치료에는 우선 통증이 심한 급성기에 2, 3일간 침상 안전을 통해 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소염 진통제나 근유안제 등의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요. 척추 협장증의 경우에는 신경의 혈액순환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만성적인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항우울제를 사용하여 통증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리치료나 견인치료를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근육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통증 유발점 주사나 IMS라고 하는 근육 자극 치료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이 불편한 정도의 심한 통증이 있으면 신경주사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신경주사 치료의 종류를 보시자면 경막의 신경차단술이 있는데요. 경막의 신경차단술은 주사를 놓는 부위에 따라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꼬리뼈 부위에 작은 구멍을 통해 주사를 놓는 미추 경막의 신경치료가 있고요. 목뼈 사이 공간으로 진입하여 주사 놓는 판간 경막의 신경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가지가 나오는 신경구멍에 직접 바늘을 넣어 약물을 주입하는 경추관공 경막의 신경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 후관절 증후군이나 심한 요통이 있을 때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후관절 신경차단술이 있습니다. 척추 후관절통이 만성적으로 진행되어 후관절 신경차단술에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가 다시 아픈 경우에는 척추 후관절 고주파 열 응고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단계의 비수술적 치료로는 특수 카테터를 이용해서 신경의 유착과 염증을 풀어주는 신경성형술과 통증을 일으키는 디스크 내부에 가느다란 바늘을 삽입하여 고주파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치료하는 수액성형술이 최근에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보존적인 치료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비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품으실 것 같은데요. 단기간 일시적으로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근육이나 신경의 염증이 주로 원인일 때는 소염제나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을 투여하거나 신경치료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관이나 미세 내시경을 이용하여 직접 원인을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도 가능합니다. 비수술적 치료나 수술치료,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허리의 통증은 같은 부위에 같은 원인으로 재발할 수도 있고 다른 부위에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신경치료를 비롯한 비수술적 치료법은 일시적인 부작용도 있지만 대처나 치료 가능한 부작용이 대부분입니다. 효과가 검증된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법이 나와 있으므로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상담 후에 상황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말씀해주신 비수술적 치료 방법 가운데 먼저 신경성형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치료 방법인가요? 디스크성 통증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자면 디스크 자체 때문에 생기는 통증과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물리적인 압박, 신경의 염증과 부종, 유착을 일으켜서 생기는 통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후자인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신경성형술입니다. 신경이 탈출된 디스크에 의해 물리적으로 눌려서 통증이 발생하고 탈출된 수액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이 나와 신경을 붓게 하고 염증을 발생시켜 신경을 더욱더 예민하게 만들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주변의 신경들이 경막의 조직들과 달라붙게 되면서 신경 유착을 발생시킵니다. 신경 주사 치료를 하더라도 약물이 스며들기 힘들어서 주사의 농도가 극대화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되면 신경치료 효과가 미미하거나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재발이 빨라지게 됩니다.
이때 시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경성형술입니다. 척추의 경막 외곽을 통하여 지름 2mm 특수 카테터를 삽입하고 눌려있는 신경근 부위에 정확하게 접근시킨 후 카테터를 통해 약물을 주입하여 신경가지의 염증과 부종을 치료하고 유착을 방지시키며 재유착을 방지하는 시술입니다. 물론 튀어나온 디스크 자체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재발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한번 디스크와 신경사 유착을 제거해줬기 때문에 다음 신경치료 시 효과가 극대화될 수도 있습니다. 디스크성 통증의 원인은 물리적 원인과 화학적 원인 중에서 화학적 원인에 중점을 둔 치료법이고요. 물리적 원인도 제한적이나마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환자가 이 신경성형술로 치료가 되면 참 좋겠는데요. 적응증이라는 게 또 따로 있지 않을까요? 급성 만성 디스크 탈출증으로 허리나 다리 통증이 있는 환자, 척추 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 환자, 척추관 협착증이 심하지 않은 환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신경 주사 치료 등의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환자, 또 수술을 거부하는 디스크 환자나 고령이나 다른 질환으로 인해 수술이 곤란한 환자들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간 입원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환자에서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신경성형술 후에 또 관리가 제대로 돼야 치료 효과가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 주의해야 할까요? 바로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한가요? 수술적 치료에 비해 신경성형술의 가장 큰 장점이 시술의 안정성과 빠른 일상생활로 복귀를 둘 수 있습니다. 시술 후 관리로는 시술을 받은 후 이틀 동안은 샤워를 피해야 하고요. 탕에 담그는 목욕은 시술 후 일주일 뒤로 미룹니다. 과다한 음주나 흡연은 당연히 피해야 하고요. 축구, 빨리 달리기 같은 과격한 운동도 피해야 합니다. 걷기나 실내 자전거 타기 같은 가벼운 운동과 스트레칭은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 과정상 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수술 당일 치료 후 2~3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감각 이상이나 근력 저하가 일어날 수 있으며 시술 중 사용되는 약물이나 조영제로 인해 어지럽거나 피부가 가렵고 부종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이 흡수되면서 시술 부위가 뻐근한 느낌이 잠깐씩 들 수 있습니다. 디스크 수액 감압술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신경성형술과는 뭐가 어떻게 다른 치료 방법인지 오늘 이 시간에 좀 자세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신경성형술과 수액 감압술을 비교를 해보자면요. 신경성형술이 대부분 경막의 공간을 통해서 눌려있는 신경의 염증과 부종, 유착을 치료하는 것이라면 고주파 수액 성형술은 가느다란 주사 바늘을 통증을 일으키는 디스크 내부로 직접 삽입해서 고주파 열에너지를 이용해 디스크 수액을 제거하고 요통을 일으키는 병적인 신경을 제거하는 치료법입니다. 시술 부위를 국소 마취하고 병변이 되는 디스크에 삽입한 후에 관 끝에서 나오는 저온의 고주파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빠르게 디스크 일부를 제거하고 이 과정에서 생긴 디스크 내 빈 공간을 최저고 온도로 수축 및 응고시켜 튀어나온 디스크를 줄입니다. 그럼 신경을 누르던 디스크 압력이 줄어들면서 허리와 다리 통증도 완화가 되는 치료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주파 수액 감압술 적응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치료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고주파 수액 감압술의 적응증이라 하면 디스크 내장증으로 요통이 있는 환자, 경추나 요추의 디스크 탈출증으로 목이나 팔,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있는 환자, 3개월간의 보존 쪽 치료가 실패한 환자의 경우에 치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디스크 퇴행이 너무 심하지 않으면서 디스크 높이가 50% 이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치료 대상이 될 수 있고요. 학업이나 업무로 인해 장기간 입원이 어려운 학생 또는 직장인이 적용 대상입니다. 전신 마취가 필요 없고 시술 시간이 짧아 체력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자와 고령 환자에서 시술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액 성형술은 목 디스크 탈출증에서 효과가 높은데요. 통계적으로 80%에서 85% 환자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경추 수액 성형술은 허리에서와 달리 목의 앞부분을 통해 디스크 전방에서 후방으로 바늘이 진입하기 때문에 디스크 후방에 있는 병변 부위로 접근이 용이해서 치료 효과가 훨씬 더 높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경추 신경가지는 요추에 비하여 작은 공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양의 수액을 제거해도 감압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고주파 수액 감압술, 어떤 치료 방법에건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요. 이 치료 방법에는 어떤 점들이 좋은 점으로 부각이 되는지,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술의 안정성과 일상생활의 빠른 복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시술 시간이 국소 마취 후에 약 20-30분 정도로 짧고 수술 중 통증이 거의 없으며 시술 중에 출혈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수혈이나 기타 합병증 우려도 없습니다. 시술 후에는 환부가 붓는 일이 거의 없어 회복 속도도 매우 빠르고 가는 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흉터도 없습니다. 국소 마취로 시술하는 덕에 단기간에 퇴원이 가능하고 전신 마취 후 이뤄지는 수술이 부담스러운 고령 환자나 수험생, 직장인 등 생활이 바쁜 청장년층 환자들에게 용이한 수술법입니다. 이 신경성형술과 고주파 수액 감압술, 비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최근에는 또 어떤 치료 방법들을 시행하고 있나요?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시술 중에서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수술이 있습니다. 꼬리뼈를 통해서 직경 1mm의 특수 제작한 내시경과 레이저를 삽입하여 내시경으로 직접 병변 부위를 보면서 약물로 염증을 치료하고 신경근 주변의 유착까지 박리 가능하며 튀어나온 디스크를 레이저로 제거하고 감압시켜 통증을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좀 나아졌다 싶으면은 다시 예전처럼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이러면 당연히 재발하지 않을까, 다시 허리가 아프게 되진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대부분의 척추 질환은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평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 증상이 확연히 개선되더라도 철저한 관리가 비행되어야 더욱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신경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 후 하루 이틀 동안 간단한 샤워는 가능하나 통목욕이나 사우나 등 치료 부위를 감염 가능성을 주는 행위는 삼가해야겠습니다. 무리한 활동은 피하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고 술, 담배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 보조기를 착용해야 하고요. 수술 후 한 달까지는 가벼운 걷기 운동을 해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30분 정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술 후 한 달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허리의 유연성과 힘을 키우는 운동을 서서히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운동의 강도를 서서히 높이고 고정식 자전거 타기나 수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벼운 걷기나 계단 오르기 등이 좋다고 하셨는데요. 잘못된 운동법은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운동해야 몸에 좋은지 혹은 주의사항 같은 거 있을까요? 네, 허리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빠르게 걷기, 낮은 산의 등산, 자유형, 배영 같은 수영, 그리고 실내 자전거 타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걷기 운동은 다리와 허리의 근육을 튼튼하게 하여 요통을 치료하고 체력을 유지시켜주며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등 허리 건강에 많은 장점이 있는 운동이라 환자분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반면에 허리에 나쁜 운동은 골프, 테니스, 볼링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점프가 많은 배드민턴 등의 운동도 허리에 충격을 많이 주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구, 농구, 배구, 달리기 등은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는 운동입니다. 마지막으로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당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허리 통증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 비수술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 상태에 따른 정확한 진단을 통해 단계적으로 치료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명한 병원이나 치료시설을 찾아다니면서 중복된 치료를 받는다든지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원인을 알고 치료를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통증 때문에 실망하거나 우울해하지 마시고 심한 통증이 있을 때는 치료를 받으시고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으로 체력을 유지시켜주면서 근력 강화를 생활화한다면 허리 통증을 줄이고 재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요통의 원인과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광주 세우리병원 통증의학과 전문의 임용석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병원을 찾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다행히 요즘은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로도 충분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허리와 다리를 비롯해 허벅지, 종아리, 발끝 등의 부위에 평소에는 없던 통증이나 저릿한 느낌이 든다면 조기에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 플러스 최영욱이었습니다.